산업단지 공단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와 그 외 지역의 지식산업센터의 차이점. 지식산업센터에 입주 가능 업종, 불가능 업종은 산단 내 외를 제외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고요. 다만 서울 산단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공단의 관리하에 별도 입주 계약이라는 절차를 체결을 하는 거고요. 산업단지 외는 원래 그 주체가 이제 관할 구청이나 시청인데 그게 이제 생략이 되어서 그런 것들이 행해지지 않는 이제 관리 주체의 차이인 거지. 제약을 받거나 업종을 이제 맞추셔야 하는 거는 똑같습니다. 근데 단순히 생각할 때 여기가 조금 더 덜 빡빡하게 할 것 같다. 근데 산단은 워낙에 이렇게 규제를 많이 하니까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니까 제외 지역에서는 뭐 임대도 그냥 할 것 같고 약간 그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는 똑같다는 거네요? 세금 부분? 뭔가 이런 부분은 조금 달라지는 것 같아요. 서울이 원래 수도권 과밀 억제 억제권역이어서 네. 여기는 이제 중과를 산단으로 들어오시면 중과를 받지 않는 건데 법인만. 법인이 개인은 상관이 없고 법인이 예 그거에 대한 중과를 받지 않는 거고 나머지 서울 지역 외에 하는 거는 이제 법인 취득세 등록세가 중과가 돼서 세금이 부과가 되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산단 안에 있는 지식센터에 들어오나 산단 밖에 있는 지식센터에 들어가나 우리 집 가까운 데 들어가는 게 제일 좋은 거네요. 아, 근데 그러면 이제 법인의 경우에는 세금 문제가 사실 굉장히 클 수가 있어요. 왜냐면 중과가 됐었을 때 9.4%의 추경세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세금 자체가 사업단지 내에 들어왔었을 때 조금 낮춰서 받을 수 있는데 이거를 서울 지역의 다른 사업단지 외의 지역으로 갔었을 때는 9.4%를 납부를 해야 되거든요. 많이 해야 돼요. 그런데 예외도 있잖아요. 원래 그 법인이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 제외 지역에서 그러니까 과밀 억제 구역이 아닌 억제 구역에서 5년 이상 그 영업을 하면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중과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신규 5년 이내의 법인인 경우 그리고 뭐 산단 지역에서 한번 리셋이 돼가지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갈 때는 이미 같은 리셋이니까 경우. 5년 이내인 네. 것처럼 효과가 있고. 유튜브나 뭐에서 한번 보기는 했는데 디테일하게 조금만 더 설명을 해주면 다른 보는 분들도 아 이건 이렇게 되는구나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서울 근교 뭐 수도권 이런 데 보면 과밀 억제 구역 과밀 그러니까 이제 억제 주택 같은 것도 투기 지역 있고 과밀 억제 구역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이런 데서 분양을 받거나 취득을 할 때 뭐를 살 때 왜냐면 취득 등록세가 중과가 되는 거니까 임대랑은 상관이 없거든요. 근데 개인은 얼마든지 과밀 억제 구역에서 지산을 취득을 할 때 똑같이 4.6% 취득세를 내요. 법인도 4.6%를 매매로 했을 때 취득세를 내는데 산단 지역에서는 중과가 되지 않으니까 매매를 하는 경우에 4.6%, 분양은 지금 50% 감면이 있기 때문에 2.3%만 내죠. 그러면 여기서도 이런 투기 과열지구나 뭐 과밀 억제 권역에서도 분양을 받을 때는 50% 감면을 받아야 되잖아요. 개인이든 법인이든. 근데 과밀 억제 권역에서는 취등록세를 법인을 중과를 시키겠다는 거예요. 예외사항이 중과를 시키겠다는 게 신규 법인인 경우에 5년 이내의 법인인 경우 그러니까 지금 바로 막 법인을 설립해서 매수를 해 이러면 중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뭐 4년 9개월이 돼도 안 돼. 근데 진짜 그 분양에서 잔금을 이제 분양할 때 잔금을 치르는데 애매하게 몇 개월이 남은 거예요. 계약만 하고 5년이 딱 지나는 시점에서 잔금을 했다니까. 이전 등기하는 그 시점, 취득이니까. 그러면 이제 중과가 되는 건데, 과밀 억제 구역이나 투기과열 이쪽에서 이쪽 산업단지 구역으로 한번 이전을 한 법인이 임대던 매매던 다시 과밀 억제 권역으로 나가면 10년이 됐던 20년이 됐던 상관없이 다시 리스타트가 되는 거예요. 리셋이 돼요. 애매하죠. 사람들이 이제 5년 이상 됐어. 10년 이상 됐어. 했는데, 산단 지역으로 한번 들어왔다 나가면 그러면 이제 중개사도 사고죠. 체크를 해줘야 돼요. 왜냐면 여기에 있다가 다른 지역으로 매수하신다는 게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지역이 같은 산단 내면은 옮겨줘도 돼. 그게 정말 과밀 억제 권역이야. 이러면 중과된다고 고지를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리트가 있으면 사는 거고 대신 이게 이제 분양인 경우에는 50% 감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중과되는 부분에서 감면을 받기는 해요. 대신 내가 2.3%는 아닌 거지. 4.몇 %가 되는 거지. 그래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매매도 분양이고. 네. 그래 이렇게 얘기해주니까 딱 알겠네. 근데 이 과밀 억제권역을 지정을 해놓은 건 웬만하면 과밀 억제권역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해서 중과를 하는 거죠. 그 취지가. 그렇죠. 또 이제 그 과밀 억제권역이 과밀되어져 있는데 이제 법인이라고 하면 보통 작은 거는 아니잖아요. 개인 사업보다는. 그러면 이제 교통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담금을 내듯이
그런 거 발생을 시키니까 중과를 하게 되니까 웬만하면은 좀 분산해서 하기를 세금적으로 이제 마련을 한 건데요. 네. 이게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라는 것도 검색하면 다 나오지만 과밀되어 있다라는 거는 일단 네. 지하철이 간다라는 거거든요. 사람이 있으니까 지하철이 그러니까 대충 지하철이 가면은 과밀억제권역이다라고 그냥 대략 판단을 하고 네네.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제 적용이 거기 그 지역인지를 검색을 저희가 막 3배 중과라고 얘기하거든요. 취득세가 법인. 그러면은 취득세와 등록세 저희가 합쳐져가지고 용어를 같이 4.6%를 얘기하는데 네, 거기 따른 뭐 맞아요. 지방세랑 뭐 부가세를 농어촌 특별세를 같이 얘기하는데 취득세가 2%, 농어촌 특별세가 0.2%, 등록세가 2%, 지방교육세가 0.4%에서 4.6%인데 거기에서 등록세 6%로 3배 중과,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 0.4%에 3배 중과 1.2%. 우리가 VAT 얘기할 때 부가세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확한 명칭이 부가가치세잖아요. 부가세는 여기 등록세에 붙은 뭐 농어촌 특별세든 지방교육 이런 거를 부가세라고 얘기하는 거라서 혼돈돼서 그렇게 쓰거든요. 부가가치세나 VAT라고 쓰라는 게. 근데 취득세 3배 중과지만 옛날에 이제 합쳐지기 전에 등록세에 부가세까지 포함한 게 3배 중과고 취득세는 그냥 얹히면 되는 거예요. 등록을 한다라는 건 법인이 등록을 해서 사업을 하겠다는 거고 등록세 3배 중과라고 생각을 마음속으로 하면 돼요. 이 취지를 알면 등록세가 맞죠. 이쪽에 등록하지 말라는 거니까. 취득은 내가 가졌을 때 내는 세금이니까 그럼 어디서 가졌든 상관없는데 또 한 가지가 그리고 법인이 취득을 했지만 그 공간을 소유는 했지만 임차를 줘요. 다른 회사한테. 사용하지 않으면 또 중과가 안 돼요. 그러니까 취득만으로는 중과를 안 시키고 등록으로 판단한다 이게 개념이 큰 것 같아요. 본점 이해하기가 소재지가 쉽네요. 본점과 본점이 이쪽에 있을 때 중과가 됩니다. 주사무소. 그것도 이제 주사무소라는 거는 본점이 주 핵심 사람이 상주해가지고 주 업무를 보는 경우에 이제 중과한다는 거고요. 또 법인이 갔는데 거기를 창고로 사용을 하고 제조 기계들만 이제 뭐 돌리고 있고 이러면 또 주사무소로 안 가서 중과를 안 할 수 있어요. 사용은 하지만. 지점 이런 거는 중과 안 하고 본점 이점만. 대로 본점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우리 원조 본점이 중요하다. 단순히 창고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하는 거는 이제 중과 대상이 아니라는 거네요. 세금 같은 거는 실질과세주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법인의 주소를 옮겼다는 거는 완벽한 거고 또는 이제 주사무소라고 하는 것들은 옮기진 않았지만 주사무실로 누가 보더라도 사람들이 상주해서 실제 중요 업무들을 본다 그러면 그것도 중과를 시키는 거예요. 실무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임대를 두면 중과 대상이 안 돼? 여기는 너무 많아. 많이 몰렸어. 안 네. 들어왔으면 좋겠어. 딴 데서 해서 여기는 좀 널널하니까 여기서 했으면 네. 좋겠는데 굳이 여기를 들어오겠대. 그러니까 부가를 그러면 이만큼 뭐 돈 내고 들어와 세금을 더 내고 들어와라고 하는 의미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 자유거에서 못 들어오게 할 수는 없으니까 대신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우리가 분양인 경우에는 감면을 받잖아요. 이게 네. 지금 취득세 50% 감면받기 위해서 이 난리를 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감면 받는다는 건 내가 실사용을 하니까 감면을 받는 거잖아요. 임대를 목적으로 들으면 취득세 감면 안 받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취등록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취등록세 50% 감면은 못 받지만 중간은 되잖아요. 9.4%는 그렇죠. 안 그렇게 되는 따지는 거. 그냥 4.6%를 내게 그렇죠. 되는 그러니까 거죠. 9.4%가 4.6%로 세이브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9.4%인데 이것도 지산에 자기가 직접 사용하면 50%가 또 감면된 걸 실제로 내는 거예요. 임대를 주면 안 돼, 중과가 안 된다. 이래 봤자 취득세를 감면을 못 받아. 그러니까 감면 못 받으니까. 그런 게 있었냐. 0.1% 차이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 물론 이게 대출이 좀 걸려있긴 한데, 개인 명의로 사시고, 법인이 임대를 해서 쓰는 약간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그게 많죠, 사실. 근데 이제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개인이. 규모가 아까서. 법인에서 돈이 나와야 되는데, 개인은 또 자산이 없는 거예요. 되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근데 왜냐면 사고는 쳐놨는데, 이제 수습을 하려고 보니까, 그럼 개인으로 그냥 전 대출이 안 나오는데요?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 취득할 때도 요 설명을 통해서 임차를 줘도 진짜 0.1% 차이가 밖에 안 나니까 뭐 크게 고민할 게 없는데 이 내용 설명이 돼야 되고 계속 하실 생각이 길게 있으면은 이제 고민할 거리가 아니지만 모르고 계셨다가 이걸 알게 됐어요. 그럼 결국에는 사업이 좀 커지고 뭐 하려면 강남이든 여의도든 이런 계획이 있다 하시면
미리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임차가 됐든 뭐가 됐든 법인이 5년을 버티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게 이제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는 사업가들 입장에서는 그거 고민해야 되고요. 대다수 고민을 해요. 합쳐서는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에서 계속 법인으로 사업할 게 아닌 분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나는 뭔 말인지 알겠어.